보이스피싱 범죄에 온 사회의 이목이 쏠린 요즘. 캄보디아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면에선 또 다른 피해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제 통장이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셔서 지금 지급 정지가 된 건데 제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해보실 수 있는 게 좀 제한되세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 돈 돌려주신다고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객님. 지금 자동시에도 다 막혀있는데? 그럼 저희 연체료는 누가 내주실 거예요? 네, 많이 불편하신 사항은 저도 불편한 거 알면은 방향을 찾아주셔야죠. 네, 저 돌아버리겠네.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 사람들. 보이스피싱에서 파생한 범죄, 통장 묶기의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밤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던 취업준비생 A씨.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알람이 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모르는 돈 100만 4천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면서 사고 처리 계좌로 등록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통장이 묶였습니다. 이게 이분은 누군지 모르시는 거였고. 네, 아예 모르는 분이고. 모바일 인터넷 뱅킹은 물론 자동이체까지 정지되면서 A씨는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은행 측에 이유를 묻자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고하신 분께서 보이스피싱 당하셨다라고 피해금이라고 주장하시고 신고하신 내역이세요. 송금자 고모 씨가 속아서 보낸 돈이라며 은행에 A씨 계좌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럼 이거 계좌를 해지하려면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거 고객님께서 해지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기에 이용된 걸로 보이는 계좌를 정지시켜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좌를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묶인 통장 명의자의 다른 은행 계좌도 비대면 거래가 모두 차단됩니다. 그래서 17일 안에 상대방이 경찰서와 이제 은행을 통한 서면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될 텐데 그 기간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는 본인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그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최소한 보름 넘게 금융거래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만약 서면 신고까지 하면 법적 절차가 진행돼 지급 정지는 몇 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와 무관하거나 통장 협박 피해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 정지를 빨리 풀 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부 입금해 계좌를 묶은 뒤 신고 취소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A씨는 문득 입금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입금자 PU733, 입금액 10원. 신고자 입금 불과 1분 후의 거래였습니다. 그 위에 이제 PU733이라고
처음에는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텔레그램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통장 협박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는 텔레그램에 접속해 해당 아이디 사용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상대는 응답도 없이 A씨를 차단했습니다.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초조한 마음이 있죠. 금융사기범이 돈 세탁에 이용할 계좌를 탐색했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통장을 묶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협박 자료가 남으면 이거 은행에 제출하면 봐라.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 서류 증빙을 한번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사기범들이 알고 범죄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규동 소장도 최근 몇 년 새 2번이나 통장이 묶이는 피해를 봤습니다.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하다 보니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센터 계좌를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보복성 통장 묶기를 대행하는 업자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합니다. 이 516명 중에 실제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부고 대부분 아닙니다. 전부 다 고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금 계좌를 일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피해자가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좌가 다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진이 이 소장과 함께 통장 묶기를 의뢰해봤습니다. 의뢰 요청의 대화방 운영자는 코인 결제를 독촉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원하는 계좌만 가르쳐 주면은 통장이 묶이면 중요한 계약에 차질을 빚거나 공과금과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의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 이중 통장 묶기 범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장인 B씨는 최근 수상한 돈 1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은행에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고 송금인 것 같으니 이거 빨리 반환시켜달라. 그리고 나 이거 어떤 사기인지를 알아서 얘가 빨리 돈 안 보내면은 나 이거 통장 묶인다. 통장 협박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송금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하는 사이 통장이 묶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B씨 통장에서도 PU733 10원 입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통장 협박 피해는 없었지만 지급 정지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에 은행에선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사기를 쳤으면 돈 들어왔는데 내가 너네한테 왜 전화를 하겠냐고. 얘가 통장 묶기 전에 내가 전화를 해서 너네한테 반환 의사를 밝혔고 너네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걸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은행과 경찰, 금융감독원에도 여러 번 문의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악의적으로 그럼 형사님 거 이거 계좌번호 해서 10만 원 보내고 그거 경찰에 접수하면 조치 안 받네요?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주고.
지급정지 처리 과정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은행이라도 누구에게 문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식 전화 민원 창구를 통해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던 A씨. 답답한 마음에 거주지 인근 영업점을 찾아가 재차 문의했더니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이 고객님 연락처가 확인이 되거든요. 네. 확인 보내주실 거죠? 네네.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는데, 네. 은행 직원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A씨와 피해금 반환 시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신고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자 묶였던 통장이 바로 풀렸습니다. 통장이 묶인 지 13일 만입니다. 전화하는 내용이랑 다르네요, 지금. 현장에서는 서면신고 접수하고 내부적으로 전체 계좌 조회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창고에 직접 가서 확인 안 해봤으면은 저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을 테고 심지어는 더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 좀 상황이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하나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은행 측은 계좌주의 영업점 방문이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처럼 영업점이라도 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비대면 상담 외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는 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계좌 지급 정지 후 안내에 따라 보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제 예정일 직전 은행에 서면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랬어요. C씨는 입금된 돈을 돌려주고 싶지만 은행은 경찰이 먼저 무혐의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하고 경찰은 은행이 먼저 피해금 반환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찰서에서도 돈을 준다는데 왜 은행에서 안 풀어주냐요. 아니 나도 답답하다. 나도 지금 창고가 있으면 가서 진짜 들이눕고 싶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 그럼 이 변호사비는 누가 줘요? 이도 받았으니까 얘도 주겠는데? 결국 한 달 넘게 영업을 못했고 각종 요금 연체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든 건가? 장사는 둘째치고요. 연체기로 하루 이틀이면 신용등급 팍 떨어져요. 자영업 하는 사람은 어디서 돈 빌리기도 힘들어요. 그럼 사채 써야 돼요? 일수 써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변의 부정적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아니 장사하는 애가 통장이 안 돼? 그러면 누구나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피해자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구제를 못 해준다는 게 난 지금 너무 화가 난다니까요. 은행 측은 내규상 합의 중재는 어렵다면서 이의 제기 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이런 대응 방식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시간 가까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해요. 이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딱 돈이 입금이 되면은 바로바로 출금이 되거나 이체가 됩니다. 잘못된 돈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다른 잔해까지 남아있고 또 생활한 반응이 있으면 흔적이 있으면 잘못 들어온 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은행마다 지급정지 처리 방식이 다른 건 은행이 세부 절차를 재량껏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보면 그 매뉴얼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해놓으면 정형화되어 있는 규정을 확인을 하고 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그래서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뱅크는 지급정지 관련 민원이 늘자 이상 거래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 안내해드릴 텐데 모르는 자금을 입금받았고 방금 15시 29분에 고객님 계좌로 30만 원 입금된 거래 확인되실 텐데요. 혹시 알고 계신 자금이실까요? 그리고 QPP83이라는 적요 같이 들어왔는데 돈이 못 들어온 거거든요.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이 고객의 평소 입출금 패턴과 다른 거래를 감지하자 직원이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 거래 자동 차단 기능도 갖췄습니다. 이 돈이 또 들어오려고 시도됐던 거거든요. 이라는 다른 피해금이. 근데 요거는 저희가 차단하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추진 배경으로는 K뱅크는 지난해 통장 묶기 즉시 해제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지급 정지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해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신고 금액만 남기고 즉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네, 비대면 거래도 저희 쪽에서 해제해드리면 이전같이 다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드려요. 그 결과 2023년 1,300건에 육박했던 K뱅크 사기 이용 계좌 건수는 지난해 276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사 고객 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책보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피해를 더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규제를 줄이는 대신 금융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보안을 강화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 금융사고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선 더 엄격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미국과 EU, 싱가포르 등에선 이미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부가 제시하는 그 세세한 보안 규제만 이제 준수하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사의 환경에 맞게 금융보안 체계를 수립해서 그 자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율보안 체계 강화를 유도하는 평가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융회사의 대응 체계 그리고 매뉴얼화라든지 실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에 대해서 위협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이 고도할수록 그 빈틈을 노린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높아질수록 보안은 취약해지고요. 보안이 올라갈수록 편리함은 낮아집니다. 금융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안은 있을 수가 없고요.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금도 무고한 피해자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당하는 피해자들이 지금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또다시 피해를 안 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 이틀이라도.